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어떤 분들을 모시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보기만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연일 정말 언론에서 그나마 그 밀양의 이야기들을 외면 안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밀양의 친구들이라고 밀양과 함께하는 전국적인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저도 밀양의 친구들이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뻔히 안 좋을 게 분명하지만 지난 1월 3일에서 5일까지 그 밀양에 계신 밀양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실태 조사가 있었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밀양 문제의 그 민주적인 해결을 촉구드리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는 것입니다. 또 안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어코 이제 신규 원전의 개수를 늘리는 그런 이명박 정부의 그 원전 그 확대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계승한다는 내용의 그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국민회의에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밀양을 통해서 단지 송전탑 반대가 아니라 그 후쿠시마의 교훈을 후쿠시마의 그 재앙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그 말도 안 되는 원전 정책을 좀 되돌려 보겠다. 이렇게 전국의 많은 그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들이 밀양과 함께 해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결과를 보고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후의 원전 정책은 대국민적인 여론 수렴을 꼭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2차 에너지 개본계획 공청회에서 특히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대표 그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려서 질질 끌려 나오는 그런 역시 폭력적인 공청회로서 국민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비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그 국회에서의 그 대책과 향후 대응들을 해 나갈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제 왼쪽에 그 지난 12월 정말 그 밀양에서 또 고 유한숙 어르신이 정말 안타깝게 국가의 무지막지한 폭력 앞에서 약한 개인으로서의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그 유족께서도 자리에 와 계신데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기자회견 후에 서울에 있는 조계사에 고인의 영정 봉안을 하고 분향소 설치를 할 것입니다. 1월 23일이면 49제가 되는데 그때까지 정부와 환자는 지금까지 고인에게 한마디도 사과와 어떤 사과는커녕 안타까운 마음, 안타깝다는 이런 조그마한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런 표현도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인이 이 송전탑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는 식의 우리 그 밀양 어르신들을 2번, 3번 능멸하는 그런 말을 심지어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사강행으로 인한 정신건강 조사 결과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요. 저도 10명 중에 4명꼴로 자살衝動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보고 좀 걱정과 충격이 좀 너무 컸습니다. 국회의원이시고 이렇게 멀리 서울에서 밀양 문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일이 더디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업신하고 걱정 되는데요. 어쨌든 이후에 조계사를 거점으로 서울에서 이런 정부의 무지막지한 원전 정책과 밀양에 대한 탄압을 계속 알려나가는 운동들을 해갈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더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참가자 소개를 드리고요.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또 실제 피해 증언, 그리고 기자회견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참가자부터 소개를 드리죠. 제 왼편에 나와 계시는데요. 유한숙 어르신의 유가족이십니다. 유동환 선생님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끝에 밀양에서 정말 책임 있는 어떤 정치인의 어떤 표본을 보여주시는데, 밀양시의원이시고 민주당 밀양시의원이신 문정선 의원님이 또 우리 밀양 주민들과 함께 오늘 국회로 같이 와주셨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송영숙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멜 수녀원, 그리고 봉쇄 수녀원이 또 밀양에 있는데요. 경찰이 봉쇄 수녀원마저도 공권력은 영역을 동원해서 능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표해서 대신해서 최아네스 선생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위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오늘 기자회견은 체질과 정신건강 조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밀양대책위 사무국장 이계삼입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오늘 새벽에 버스를 타고 올라오신 밀양 주민 80여 분이 국회를 향해서 밀양 송전탑의 공사 중단과 그리고 유한숙 어르신의 사인 진상 규명, 그리고 명예 회복, 그리고 국회가 이 문제에서 나서서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도록 중재를 해달라는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765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주민 대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지난 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에 걸쳐서 밀양 지역의 4개면 주민들 307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애초에 그 조사의 취지는 그 헬기 소음 공사로 인해서 헬기가 하루에 많게는 100여 회 밀양 4개면을 떠다니게 되는데요. 그 헬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너무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실태 조사를 하면서 정신건강 실태까지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1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는 작년 2013년 5월에 한국전력의 공사 강행 이후에 또 똑같은 형태의 정신건강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하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밀양 주민들이 심한 우울감,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감이고 우울증으로 전화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주민이 40.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달 공사가 들어오고 나서 100일이 지난 이 즈음에 그 수치가 87.3%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했습니다. 정신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랄만한, 그리고 이 정도의 수치라고 한다면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진 일이라 하더라도 당장 중단해야 하는, 그래서 1월 11일 저희 밀양 대책위 주관으로 밀양시청 앞에서 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했던 인의협 소속 정신과 전문의께서는 이 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에 의한 미필적 고의의 살인과 다름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87.3%로 수직 상승을 했고, 불안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심한 불안감 비율도 작년 6월 달에 48.1%에서 81.9%로 역시 2배 가까운 수치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밀양 주민 307명 중에서 기회만 있으면 죽겠다, 자살하겠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34명에 이릅니다. 10.8%. 10명 중에 1명꼴로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자살 충동에 시달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여전히 공사를 지금도 낮밤 없이 강행을 하고 있고, 벌써 그 사이에 밀양 주민 103명이 응급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로 응급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73명의 주민이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나 연행되었고, 그 중에 3명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좀 이따가 말씀하시겠 그 과정에서 또 안타깝게도 유한숙 어르신이 고독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시고 12월 6일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바로 나흘 뒤에 단장면 동화전 마을의 권나무계 주민이 다시 또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음독 기도를 했다가 다행히 소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보면 인도주의 실천대사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설문의 객관식 문화와 상관없이 본인의 심정을 토로한 내용들이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이 바지가 좀 벗겨졌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사흘씩 헬기 소리만 들으면 자는 중에도 헬기 소리가 생각이 나서 잠을 벌떡벌떡 깬다. 집에 먹이고 있는 송아지가 튀어나와가지고 내내 쳐돌아다니다가 밤에 겨우 찾은 적이 있다. 발파를 하는데 발파 진동 때문에 벽에 금이 가서 시멘트 부스러기가 떨어져 내리고 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마을이 다 붕괴됐다. 한국전력이 개별 보상 때문에. 이런 실태들이 계속 증언이 되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여전히 막무가내이고 안타깝지만 언론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실태를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 밀양 주민들이 오늘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한숙 어르신의 사식부제가 바로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은 한국전력, 밀양시, 경찰, 정부 관계자 그 어느 곳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인과 유족들을 잔인하게 매도하는 의사들만 그리고 소문들만 계속 유포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밀양 주민들이 오늘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고 밖에서 지금 765회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국회에 이 문제에 더 이상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중재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밀양 주민들의 이름으로 나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경과보고와 실태조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순서에 나온 대로 오늘 그 유족으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셨는데요. 고 유한숙 어르신이 가족이십니다. 유동원 선생님으로부터 그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도 어느 한 달이 넘어서 이제 49제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저희 아버지께서 사건 당일날 돌아가시기 전에 사건 당일날 응급실에서 부산대학교 응급실에서 입원해 계실 적에 경찰관이 와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약을 드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나 치료구 때문에 살기 싫어서 약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 수사관이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국가적 원인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분명하게 누가 어린아이들이 못 생각하더라도 분명하게 이 사인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 그 다음날 만박 기자회견 했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다. 유언이죠. 그것도 공적인 기관 앞에서 인정받으십니다.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서가 없다. 현장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서가 없다는 건 유서보다는 유언이 더 정확한 거다. 유서는 조작의 가능성도 있고 또 현장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해서 7.65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기자님들이 다 오셔서 저랑 인터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는 신문에는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7.65 때문에 약을 드셨다고 유언을 남기셨다는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공식적인 만남을 이렇게
요구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대책위원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거나 또 밀양시나 한전이나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냥 일반적인 자살로 돌아가고 765와의 어떤 연관성을 배제하고 일부러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참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 이 자리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밀양시나 한전이나 정부가 이 사연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만약에 고 유한숙 어르신의 사인이 7.29 성전탑과 관련이 없다면 그 인도주의 실천 이사회의 이러한 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수치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유한숙 어르신뿐만 아니라 많은 밀양 어르신들, 밀양 주민들이 이러한 그 7.29 성전탑 공사로 인한 자살을 포함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한숙 어르신의 이러한 그 고인의 명예를 다시금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국회 차원에서 지금 뭐 대응이 불충분하긴 했지만 국회에서도 곧 유한숙 어르신의 그 죽음 사인에 대한 그 공식적인 진상규명 노력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악의적인 이런 그 뭐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악의적인 기도가 있었다면 그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서 이러한 그 죽음 앞에 감히 죽음을 명예훼손한 이런 일들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다음은 그 송영숙 주민대책위 그 송영숙 선생님으로부터 주민 피해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장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수급 정책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찹니다. 도대체 이 에너지 수급 관리가 누구를 위해서 생기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에너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밀양이 이렇게까지 8년 동안 9년 동안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고 또 그 에너지 수급 관리 때문에 이 정책이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은 다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치를 잘못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당해야만 됩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한석 어르신이 이렇게 자살한 것도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죽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철탑을 세우겠다고 강제성을 띠고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저희들이 이거 식민지 시대도 아니고 저희들이 가진 재산과 모든 건강권이 다 없어지는 판국에 우리는 어디 가서 이걸 호소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도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희들 뉴스를 통해서 정말 이런 데 민감하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에너지 수급 관리 때문에 공청회 있다 해서 서울 왔는데 저희들도 쫓겨나고 경찰들한테 아예 문 앞에서 저지당하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공청회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공청회입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거기 관심 있는 사람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예 처음부터 공청회라는 그 자체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하나의 표면적인 것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를 써서 다 끌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소한 작은 부분이라도 그거를 귀담아 들어줄 줄 알고 또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금 밀양 문제가 8년 9년입니다. 왜 대통령이 모르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려고 안 하고 민생 늘 말씀은 민생 하십니다. 도대체 민생이 뭡니까? 이런 부분을 마음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사람들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려고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무조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안 그래도 힘없는 사람들,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시키고 모두들 병원에 끌려가고 저희들 지금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밀양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에너지 수급 문제도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가 더 필요하느냐 이런 문제도 전부 다 국민이 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를 바르게 하는 거지 정말 국민 의견 수렴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 의원님 뽑아줬다고 의원님들끼리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사람들 국민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발전소 저는 잘 모르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크지 않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24개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 근처에 살아보고 그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겪어봐야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느 집 개가 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헤아려 주시고 한 번 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가르멜 봉쇄 수녀원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최아네스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세기에 세워진 그 역사를 지닌 가르멜 봉쇄 수녀원의 대리인입니다. 네, 수녀님들은 평생 동안 그리고 돌아가셔도 그 시신마저 나올 수 없고 수녀원 안에서 오직 침묵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이웃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가슴 아파하는 많은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분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수녀원도 물론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그 수녀원을 생각하지 않고 물론 여러 단체에서 또는 여러 조직에서 수녀원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손길들이 있었지만 다 거부하시고 오로지 그분들 어르신들과 그리고 힘없는 그리고 그 생명을 던져놓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분들과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밀양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고 계시는 민주당 밀양시의원이신 문정선 의원님께서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실 거고요. 이후에 저도 국회에서 이러한 밀양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민주당 밀양시의원 문정선입니다. 그동안 밀양에 많은 왜곡들이 있었습니다. 고 이치우 어르신께서 돌아가실 때도 깻단으로 이렇게 불을 쬐다가 실수사로 돌아가셨다는 왜곡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19에 분신하고 신고를 하는 경찰의 음성을 녹취한 자료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왜곡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작년 8월에 송년탑 현장에서 한전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어깨 힘줄이 2줄이 끊어져서 1월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감에서 조사까지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다. 자작극이다. 그렇게 왜곡했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나지 않고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다 밝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3번째의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또 제4의, 제5의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방관했을 때 우리도 모두 함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공정한 그리고 정정당당한 보도가 있을 때에 이런 아픔이 중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 요구사항 고 유한숙 어르신 유족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국회 요구사항. 첫째, 고 유한숙 어르신 사인 왜곡 관련 안행부 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둘째, 밀양 송전탑 사태의 파국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중재단 구성을 요구한다. 하나, 10월 공사 이후 행사된 경찰 폭력 및 인권 침해 진상 규명. 하나, 밀양 주민 정신건강 실태 관련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하나,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한국전력과 주민의 대화 중재.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관철되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기자회견문 그 낭독은 기자회견 좀 길어진 관계로 기자회견 낭독은 여기 있는 문서를 직접 이렇게 참고하시는 걸로 대신할 거고요. 그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 복도에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유한숙 어르신의 그 분향소가 조계사에 차려질 것이고 당분간 서울을 거점으로 이러한 밀양의 문제를 알려나가는 또 집중적인 그 싸움이 있을 텐데요. 많은 언론 여러분들이 조계사도 좀 찾아주시고 밀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밀양 주민분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고 그 얘기들이 밀양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공권력이 그 주권자인 국민을 이렇게 짓밟고 있고 정말 많은 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과 뭐 국회도 그 역할 다 해야겠지만 언론인 여러분들의 힘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